안녕하세요. 시우성형외과 이시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코 성형 수술 중에 하나인 무보형물 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을 보면서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보형물 코 성형이 무엇인지 나름 정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콧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형물이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등인데요. 무보형물 코 성형은 이물질, 그러니까 인공적인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코 성형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보형물 코 성형은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코 라인을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사실은 모든 분들에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무보형물 코 성형의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코의 모양이 어떠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유, 그리고 내 코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와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무보형물 코 수술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와 적합하지 않는 코가 어떤 건지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무보형물 코 수술은 특성상 콧대의 높이보다는 콧대와 코끝의 라인을 밸런스 좋게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콧대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부리가 있거나 그리고 매부리가 없더라도 콧대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데 코끝이 낮거나 또는 처져 있거나 화살코처럼 길거나 또는 들린 코이거나, 그래서 콧대 코끝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라면 무보형물 코 성형을 통해서 콧대와 코끝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매부리 코 같은 경우는 매부리를 좀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콧대 코끝의 조화를 맞춰주겠죠. 다만 이런 과정에서 실리콘 같은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무보형물 수술에 적합한 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콧대 낮은 부분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무보형물 코 수술을 해서는 콧대를 많이 돋워주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실리콘 등의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무보형물 코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무보형물 수술은 말 그대로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압박감이라던가 이물감 없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보형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인 구축이라던가 염증 등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보형물 코 성형의 단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무보형물 코 성형은 말 그대로 보형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콧대를 높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많은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코가 크고 높은 것보다는 좀 낮아서 높이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라는 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아쉽지만 어느 정도의 그 얼굴 전체에 맞는 밸런스라는 게 중요한데, 코가 낮은 분들이 무보형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콧대의 볼륨감에서 주는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아쉬울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실리콘을 사용했을 때는 콧대 굴곡을 좀 더 매끈하게 또 쉬운 방식으로 보완해 줄 수가 있는데, 무보형물 코 성형에서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런 보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콧대 실리콘 보형물이 없는 경우에 콧등이 울퉁불퉁해지지 않을까라고 문의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단점 부분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당연히 실리콘은 매끈한데 그걸 쓰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의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보형물 코 성형의 수술의 목표는 완전 매끈하진 않더라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이 매끈한 걸 유지하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의 굴곡들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 안 한 코인 경우에도 만져보면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있는데 봐서는 어느 정도 매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을 무보형물 코 성형의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콧대가 낮아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무보형물 코 성형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일반 코 성형과 사용하는 재료의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문의하셨는데, 콧대에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재료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콧대는 실리콘을 쓰고 코끝은 비중격이나 미경고를 사용해서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비용고를 통해서 약간 코끝을 보완적으로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무보형물 코 성형이 되면 이 부분에서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외의 재료는 모두 동일하다
다만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콧대와 코끝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 약간의 연골 이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연골은 이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무보형물 코 수술에서 절골은 필수인가요? 라고 문의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보형물 코 성형이면 꼭 절골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아니고요. 보형물을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절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부리가 클 때는 단순히 매부리만 잘라내게 되면 이 오픈 루프 변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골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매부리가 없더라도 코뼈가 너무 넓은 경우에는 절골을 통해서 좀 좁혀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가 휘었을 때는 절골을 통해서 이렇게 휜 코를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는 절골이 필요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무보형물 코 성형이라고 해서 꼭 절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보형물 코 성형 후에 콧대는 나중에 필러 시술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무보형물 코 성형은 콧대와 코끝을 맞추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러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콧대를 높이겠다는 목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보형물 코 성형은 기본적으로 콧대와 코끝의 밸런스를 맞추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수술이 잘 됐을 경우에. 그래서 콧대만 추가적으로 필러 시술하는 경우는 흔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살짝 보완해주는 수준에서는 필러 시술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용은 더 저렴해지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용이 더 저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콧대와 코끝을 연결시켜주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더 높은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매부리가 큰 경우에는 매부리를 잘라내고 또 절골까지 해야 하는 과정들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대개는 무보형물 코 성형이 일반적인 윤기술보다는 비용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무보형물 코 성형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무보형물 코 성형은 안전하고 이물감 없이 자연스럽다는 장점으로 아주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술입니다. 다만 수술적인 난이도가 높고 낮은 콧대를 오똑하게 하거나 나는 완전히 매끄러운 콧대를 원해요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수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무보형물 코 성형의 수술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